만약에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였고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자기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민변. 서변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최신종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네,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 지금 나흘 만에 두 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죠. 아, 그렇죠. 여성 2명을 상대로 해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나흘 안에. 휴대폰에서 발견된 음성 유서나 아니면 아내의 우울증 약을 복용해서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주장은 심신미약을 주장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아니면은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주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울증 약을 복용을 했느냐. 그 사건 전날 아내가 복용하는 우울증 약을 이 최신종 씨가 복용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기억이 얘기하는 안 것 난다. 같아요. 그런데 아내는 자기 우울증 약이 줄어든 게 없다라고 해서 진술이 좀 일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건 전날에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대요.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했는데 우울증 약을 복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졌는지 그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을 한 것이라고 하고, 일단은 언론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였고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자기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또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 사람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만약에 들켰을 때를 대비를 해서 그 전날에 우울증 약을 먹은 것처럼 정황을 꾸며서 이렇게 그럴 범행을 수도 세팅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거기다가 네. 음성 유서 같은 것도 네. 그만한 정신적인 건강이 좋지가 않았다라는 네. 점을 미리 준비해 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로 사건을 접한 국민들도 더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변명들이 무척 국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지만 통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주장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만에 하나 심신미약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런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를 했다면 또 그게 감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 형량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고형, 사형도 선고가 돼야 될 사건이라고 보실 텐데 사실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안을 보면은 피해자가 일단 한 명이 아니고 또 거기다가 성폭행까지도 있었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금품을 가져갔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문제가 돼서 일반적인 살인죄가 아니라 또 강도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고, 여튼 그런 법조문이 어떻게 적용될 건지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범행 자체가 워낙 죄질이 좋지가 않아서 무기징역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예측을 해봅니다. 이번에 신상 공개가 엄청 빨리 됐었는데 네, 지난 N번방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굉장히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빠르게 내려졌잖아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나 아니면 동종범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을 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N번방 사건과 비교해서는 어떨까요? 좀 비슷한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했겠죠? 일단은 그만큼 정말 죄질이 심각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을 했던 게 큰 요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N범 사건도 정말 그 피해는 컸었고 이번 사건 마찬가지로 피해가 상당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또 랜덤 채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랑 연락을 했었고 그 중에 연락이 안 되는 여성들도 있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를 해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이게 살인 사건이니만큼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이제 또 그런 스토리들이 있으면은 더더욱 사람들이 보도 자료들을 볼 테니까 아무래도 그런 네.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사안을 활용하기도 하나요? 뭔가 과거에는 이런 친구였는데 잠깐의 실수로 지금 이랬고 사실 그렇게 주장을 하긴 하죠. 그렇겠죠. 네, 이제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쨌든 법원 측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으로만 보지 말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뭐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과거들을 조명을 하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실 이 사건도 그렇게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 네. 양형 요소들을 여러 가지 참작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법원에서 받아들일지는 또. 네, 근데 변호인으로서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겠지만은 사실 이 정도 내용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를 뭐 재조명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범죄들과는 다르게 피해 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중대하게 처벌이 되고 있는 범죄인데요. 이번 사건도 사실은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서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뭐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살인 사건들의 대부분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밝혀지고 이후에 처벌도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뭐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저기서 뭐 주장을 한 내용들이 또 드러나게 되면 그 부분을 또 다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최신종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그 밖에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 중에서 법률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열랜드의 민지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